3월, 4월 말띠 운세. 이 숫자가 천복을 부른다. 너 또 1등 놓칠 건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남은 3월과 4월의 말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김묘월과 경진월이 겹치는 변곡점입니다. 즉 말띠에게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돈과 명예, 인간관계까지 한순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운세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면 재물이 따르고 실수하면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분만이 운을 잡고 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띠의 재물운을 함께 살펴볼까요?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흐름을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남은 3월의 재물운은 김묘월로 정인과 상관운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조합은 크게 성장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위험도 동반합니다. 19일과 20일 말띠에게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행운의 방향은 동쪽이며 금전운을 극대화하는 숫자는 4와 9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뜻밖의 곳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거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대충 넘기면 들어온 돈도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흘러보낼 것인가. 몇 년 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말띠 고객이 있었습니다. 3월 어느 날 한 고객이 찾아와 금매로 나온 상가 건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띠 중개사는 적당한 매물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른 중개업소에서 그 고객에게 딱 맞는 매물을 소개했고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만 해도 3천만 원 이상, 그 돈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보은도사님,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3천만 원이 그냥 중개 수수료로 제 손에 들어왔을 텐데요. 왜 하필이면 제가 피곤했던 날 그런 기회가 온 걸까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 기회는 우리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느냐 놓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띠 여러분들, 3월 19일과 20일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이틀 동안은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시기는 뜻밖의 제안과 금전적 기회가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4월의 재물운은 한마디로 지키는 자가 돈을 불리게 됩니다. 4월은 경진월입니다. 이 시기의 말띠는 재물과 문서운의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습니다. 3월, 4월 행운의 숫자는 똑같이 4와 9를 쓰시면 좋고요. 이 흐름을 잘 활용하면 금전적 기회와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3월은 동쪽, 4월은 서쪽에서 만나보십시오. 로또를 하거나 숫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재물에 관련된 4와 9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수비학에서는 4는 기반을 다지는 숫자입니다. 금전적인 기초를 다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리에서 돈을 불리는 시기입니다. 4월은 단기적인 한탕보다는 길게 보고 움직여야 하는 달입니다. 부동산, 문서, 계약, 투자 등 숫자 4는 완성과 전환의 숫자입니다. 4월 9일은 재물운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돈이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날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준비된 말띠만이
이 숫자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4월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기는 환절기로 운이 함께 바뀌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또한 직관력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약이나 돈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서쪽 방향을 활용해 보십시오. 운이란 흐름을 알고 활용하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제 남은 3월과 4월은 투자와 금전 관리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돈거래를 조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돈거래도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3월과 4월,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시간입니다. 기회를 잡고 실수를 줄이며 행운을 맞이하는 한 달을 보내십시오. 더 많은 운세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본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철학관에 와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건가요? 내 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는데요. 젊은 분들이 저희 철학원을 찾아왔을 때는 취직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나는 언제나 결혼할까요? 나는 언제나 시집 갈까요? 이런 부분들 질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나이가 있으신 중년분들, 언제 재물은 대박 납니까? 어느 철학관을 가야 되는지 도통 헷갈려요. 원장 어떤 원장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또 원장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책임감이 좀 없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저렴한 곳들은 아무래도 박리담회를 노리고 상술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광고를 상술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놓게 되면서 속이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철학원은 역시 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철학원과 점집의 차이가 뭡니까? 무속인들은 주로 신을 받아서 그 신이 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무속인이에요. 네. 철학관에서는 사주 명리를 통해서 사주팔자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지어주게 되고 얼굴의 관상도 봐주면서 이 관상의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의 사주 보러 갈 때 이거는 꼭 알고 가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철학관에 오실 때는 생년월일 시간을 정확하게 음력과 양력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가격 정보도 좀 미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치도 미리 알아보고. 본인의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우리 손님들한테도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왜 역술가가 본인의 사주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부할 때에 네. 제 사주부터 파고들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안 나왔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제 사주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여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대답을 해주시나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고요.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사주 성공하지 못한 사주인이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 참 암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으나 사주팔자의 그 흐르는 운세라는 것은 바뀌게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또 내가 나태함과 게으름을 피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갔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는 운이었으나 그걸 잘 극복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해 동안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복의 그릇을 안분자족하고 그거 운을 잘 끌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해가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힘내셔가지고 멋진 새해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